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시 여러분들. 네, 오늘은요 좋아 보이는 인상, 호감 가는 인상, 메이크업을 통해서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사람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얼굴이 뭐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떤 얼굴은 강하고 세 보여서 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우울해 보여, 어두워 보여, 그런 느낌의 얼굴 무드가 있고요. 같은 얼굴이어도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훨씬 더 밝은 그런 에너지를 뿜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연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좋은 인상을 좌우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낯빛, 얼굴의 전체적인 요 톤 있죠, 요거를 조금 맞춰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목구비의 형태감이에요. 특히나 얼굴을 조금 부드러운 인상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눈썹 모양이라든가 눈 화장, 코 모양, 광대 얼굴 라인, 입 모양 조금씩만 교정을 해주면은 훨씬 더 우리들의 인상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이미지에 가깝게 갈 수 있거든요. 이모가 보여드리는 그 공식들 나한테 맞게끔 그렇게 적용해서 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출은 좀 해봤어요.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먼저 부드럽고 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는 바로 얼굴 톤이겠죠. 평균의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평균보다는 톤을 한 톤 정도 밝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톤업 크림 같은 것도 바르실 거고, 아니면 무기자차 선크림, 피부를 좀 환하게 톤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베이스를 이제 펴바르죠. 아니면 내가 쓰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의 호수 자체를 한 톤 정도는 좀 밝게 해서 그렇게 펴발라준다든가 다 좋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피부 톤을 나보다 조금 환하게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 낯빛하고 합쳐져가지고 뭔가 환하긴 한데 회색빛의 그런 환함을 띠면서 얼굴 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모가 알려드릴 얼굴 톤을 좀 밝히는 그 방법은 그냥 내 피부 스킨 있죠, 요거랑 맞는 그 베이스는 그냥 편안하게 바르세요. 자연스럽게 얇게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컨실러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얼굴 전체를 환하게 하기보다는요 내 원래 얼굴 톤에 맞는 그 스킨 베이스를 하신 다음에 밝혀줘야 될 부분만 딱 밝혀주는 거예요.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컨실러 사용하는 바로 그 부위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딱 처음 봤을 때 눈에 시선이 가는 얼굴의 부위예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T존 부위, 눈 아래하고 턱 라인이라 그래서 U존이라고 말하는 부분 있죠. 그런 데를 좀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이모는 오늘 컨실러를 이용할 건데, 컨실러 쓰시지 않는 분들은 얼굴 뽀얗게 할 때 쓰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T존 부위에서도 제일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미간 사이라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 인상을 결정짓는 데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꺼지지 않고 좀 차오르면서 밝잖아요. 이미지가 깨끗해 보이고 환해 보여요. 여기는 꼭 밝혀주시고, 이렇게 살짝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약간 꺼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은 요런 데 같은데 조금씩. 여러분들 아마 더 조금 쓰셔도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양을 조금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 부분 같은 데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밝혀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눈 아래 부분, 관자놀이로 연결되는 부분 있죠. 턱 라인, 요렇게. 이모처럼 이렇게 컨실러를 쓰실 때는 절대 너무 생뚱맞게 밝은 톤 말고 한 톤 정도만 밝은 거,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 한 톤에다가 내가 쓰는 베이스 살짝 섞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꼭꼭꼭꼭 누르듯이 펴발라 줄게요. 또로로로로 올라가듯이. 그리고 턱 부분, 너무 양이 많아서 너무 시꺼머해졌다, 아니면 잘 펴발라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밝힌 부분 그 주변으로 해서 얼굴로 촥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한번 연결해서 같이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딱 그 밝혔던 위치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드럽게 얼굴 전체가 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전하고 한번 톤 차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눈썹을 한번 순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아치형이라든가 상승형의 눈썹보다는 좀 일자거나 아니면 끝을 조금 내린다거나 형태감이 좀 곡선으로 완만해지면 훨씬 더 인상이 부드러워 보인다, 착해 보인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 이모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썹에 있어서의 두께감, 예를 들어서 얇은 눈썹보다는 조금 도톰한 눈썹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눈썹의 컬러감이에요. 회색 계열보다는 브라운이라든가
브라운이라든가 라이트 브라운 쪽으로 가면은 눈썹이 훨씬 더 소프트해 보이겠죠? 이 눈썹하고 눈썹이 되게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날 때는 눈썹의 앞머리를 하나 아니면 두 올 정도 제거를 해주거든요. 여기를 트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이모도 살짝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운 편인데 여기가 몰려있게 되면은 인상이 강해 보이죠? 세 보이고 눈하고 눈이 멀면 멀수록 부드럽고 유해 보이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모는 지금 눈썹을 인위적으로 그린 건데 예를 들어서 눈썹의 형태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를 칼이나 아니면 쪽집게 이용해서 여기를 몇 개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바로 세 보이는 그 느낌의 눈썹을 조금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머리는 편안하게 좀 지워주시고 오늘은 조금 순한 눈매를 표현한다 그럴 때에는 이 눈썹의 앞머리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여기를 조금 채워주셔야 돼요. 살짝 옅은 브라운 컬러 같은 펜슬로 여기를 먼저 살짝 한번 채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컨실러 같은 거 그런 걸로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단을 살짝 내려볼게요. 눈썹 끝을 그냥 연장해서 이 정도. 얇은 브로우 펜슬 같은 거 이용해서 그냥 털을 하나하나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브로우 섀도우를 써요 그러신 분들은 똑같이 이 펜슬 썼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색을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 살짝 채우고 밑단만 연결해 주는데도 순한 일자형 눈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일자형으로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아래 밑단 있죠. 여기를 조금 더 평평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예전에 일자형들 많이 그리셔서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컬러감을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싶으면 컬러 브로우 마스카라 있죠. 그런 거 이용하셔서 여기 중간에 털들이 좀 많이 분포돼서 거기가 좀 짙어 보이는 부분 있죠. 그런 데 위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눈썹 자체에 굵기가 너무 굵지가 않아요. 너무 원체 가늘거든요. 조금 이걸 도톰하게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얇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목구비가 좀 더 큼직하신 분들 그리고 수치 굵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거의 두께도 조금 도톰하게 그리셔도 돼요. 눈매를 좀 순해 보이는 그런 눈썹을 그리실 때는 요 끝에를 너무 뾰족하게 그렇게 마무리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양쪽 느낌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이런 느낌, 이쪽은 이런 느낌. 확실히 다른 이미지죠. 자, 이번에는 순해 보이는 눈 화장은 어떤 공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눈두덩이 위에 너무 짙은 컬러감이 올라가면 안 돼요.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훨씬 더 눈매가 환하고 눈의 분위기도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섀도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베이스 제품을 아예 발라서 살짝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살짝 이 윗부분 있죠. 눈두덩이 윗부분만 이모가 좀 지워볼게요. 그냥 요것만 지웠는데도 부드러워 보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눈두덩이 전체에 이렇게 펴바르게 되는 베이스 컬러의 비율을 좀 더 많이 메인 컬러라든가 포인트 컬러의 비율은 좀 줄여주셔야 돼요. 색감이 옅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베이스 컬러를 메인으로 그냥 이렇게 쓰시고 요 메인 컬러를 포인트 컬러 정도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베이스 컬러는 요 정도, 메인 컬러의 영역 있죠. 여기만 이렇게 바를 거예요. 그리고 발랐던 이 베이스 컬러를 눈 아래 이 언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최대한 넓게 펴바를 거예요. 여기 영역에 섀도우를 조금 신경 써서 꼼꼼하게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눈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할 때 이 눈을 내려 보이게 하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올라간 애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감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컬러감 있죠? 여기를 둥글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평상시 하시는 이 방법 쓰셔도 돼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서 다시 또 눈이 또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둥근 모션으로 한다고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 이 부분 채우실 때 눈매가 여기 어둑어둑하신 분들 있죠. 너무 브라운 있죠. 그런 걸로만 쓰지 마시고 이런 핑크 계열을 조금 섞어서 바르시면은 음영은 있지만 어두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이모가 눈 좀 순해 보이게 그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눈매 교정의 꿀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메인 컬러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눈에 있어서 요 앞부분 있죠. 여기를 음영감을 주는 편이에요. 그 젊은 홍시님들 눈 화장법 중에 그 포인트 컬러가 여기 끝하고 요 앞을 포인트를 많이 주세요. 눈매를 조금 더 동그랗게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음영감을 주는데 약간 눈동자의 요 중앙 부분 있죠. 여기까지 조금 끌고 오세요. 이렇게.
미세하지만 눈이 조금 작고 이게 가느다란 그런 쉐입을 가지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조금 더 동그래 보일 수 있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아이라인에 대해서는 요즘 너무 많이들 빠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간 아이라인법 유행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일자형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아이라인법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모는 살짝 올려놨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지우고 요 정도로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애교살 보통들 많이 하시잖아요. 애교살이 좀 더 부각되고 눈매도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방법. 컨실러를 이용하셔서 그 애교살 라인에서 조금 살짝 떨어뜨려줘서 이렇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눈 근처 라인 한번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 비교해 보시면요, 훨씬 더 여기는 내가 눈매 근처가 좀 칙칙해 보이는 그거보다는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요 웃는 라인이잖아요. 애교살이라는 게 탱탱해 보이고 탁 리프트 돼 보여요. 이렇게 눈화장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부드러운 이미지, 밝은 이미지를 위해서 입 모양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얇은 입술보다는 도톰한 입술이 조금 더 경쾌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입술산의 위치도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약간 입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입술산이 이렇게 벌어진 케이스는 한국인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 입술의 끝라인 있죠. 끝라인이 처져 있는 분들은 그거는 입술 그릴 때 살짝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나 이제 나이대 있어 가게 되면은 무표정할 때 입 모양 거울로 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입이 이러고 있어.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아. 여기에 항상 이렇게 텐션을 있어서 입매 모양을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그런 필요가 있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면을 보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입꼬리 끝부분이 이렇게 좀 난 내려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를 살짝 올려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라고 치면 여기에서 그냥 1mm 정도 여기 올리세요. 입을 살짝 이렇게 들쳐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윗입술이 특히 그렇거든요. 입술을 살짝 이렇게 오픈하신 다음에 말려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를 조금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입술 라인하고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살짝 바깥으로 빼서 살짝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결. 여기를 약간 이렇게 하고 위에까지 입술 마무리를 해줄게요. 다시 한번 이 립스틱 제형을 작은 브러쉬 같은 거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데 라인이 너무 도드라지면은 인위적인 게 바로 티가 나니까 여기를 솔솔솔솔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버립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오버립으로 가셔도 좋고요. 이 양쪽 부분까지 너무 채워서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쪼깃하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가장 도톰하게 그렇게 그려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입술이 이렇게 딱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 쉐입은 좀 유념은 하시고, 이렇게 입술 교정을 하실 때에는 립 라이너 같은 거 그런 거 쓰시면 좋고, 립 제품의 제형을 너무 촉촉한 제형 있죠.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매트한 제형이라든가 최소한 벨벳 제형 있죠. 그런 걸로 교정해 주시는 게 교정을 해도 좀 티가 덜 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제형이니까 그건 또 유념을 하시고, 아까보다 훨씬 더 경쾌하고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입술의 모양인 거예요. 네, 홍시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요. 홍시님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